우리나라 조선업, 지금 3년치 일감을 미리 받아놨을 정도로 엄청난 호황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그 중심에 있는 현장에선 오히려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 뒤에 대체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심장, 울산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원래 월급날이면 식당이고 술집이고 북적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동네에 돌지를 않고 그냥 편의점에서 깡소주에 새우깡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수가 있는 울산 동구. 이젠 길을 걷는 주민 14명 중 1명은 이주 노동자라고 해요. 이게 불과 3년 만에 3배 넘게 확 늘어난 숫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조선소는 역대급으로 잘 나가는데 동네 가게들은 돈 구경을 못하고 있다는 이 모순. 한겨레신문 취재를 보니까 이주 노동자분들이 번 돈 대부분이 고향으로 바로 송금되면서 지역 경제에는 거의 스며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4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질 정도로 조선업이 엄청난 불황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겁니다. 주문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막상 배를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인력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외국 인력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확 낮춰버린 거죠. 그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이주 노동자 수가 3배 이상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이 7비자, 그러니까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내주는 비자 발급 건수를 한번 보세요. 2022년에 400여 건이었던 게 지금은 9천 건이 넘습니다. 20배 이상, 그러니까 2000% 넘게 폭발한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몰랐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인력이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현장 노동시장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기대 정웅준 교수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는데요. 이 정책이 우리 노동시장에 크게 3가지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임금 구조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임금 구조가 아예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인력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돈을 더 들여서 한국인 하청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월 50만 원의 임금 차이가 그 현실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 노조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 저임금 구조를 떠받치는 범퍼,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한국인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걸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 특히 저숙련 청년들이 갔어야 할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아시다시피 청년 시기의 실업은 평생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과연 규칙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정부 부처끼리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뭐랄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격이랄까요? 숙련 인력 비자인 27은 법무부가, 비숙련 인력 비자인 2구는 고용노동부가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에선 혼란만 커지고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정책이 어떻게 통제를 벗어났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2년만 임시로 외국인 고용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법무부가 국회 논의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부 지침 하나 쓱 바꿔서 이걸 영구적인 조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규칙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죠. 당연히 국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국가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법도 아니고 지침 하나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규제 대상도 아니었던 대기업, 원청들까지 나서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청업체 쿼터를 피하려고 기간제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뚝이 완전히 터져버린 셈이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장 사람 없다고 급한 불 끄려고 했던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조선업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호황기에조차 우리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뽑기를 망설인다면 이건 사실상 우리 기술력과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는 사실 너무 뻔합니다. 기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산업으로 다 떠나고 똑똑한 청년들은 아예 조선업 쪽은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계 1위라는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버리는 산업 공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지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급한 불을 끄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K조선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력과 우리 인재라는 집 자체를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